이 옷차림으로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정 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지야, 나 아빠야. 여기 손님 받는 공간이에요. 계단 아래 청소실은 저쪽입니다. 그 순간 공기마저 멎는 듯했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직원들 눈빛이 얼어붙었고 작업복을 입은 그 남자의 손이 조용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 박대성은 한때 건설 현장을 누비던 미장공이었습니다. 아침 5시면 집을 나가 밤늦게야 들어오는 삶을 3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했고 때로는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딸 하나 바라보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손에 연장이 들려 있었고 퇴근 후에도 땀 냄새를 풍기며 민지를 꼭 안아주곤 했습니다. 우리 민지, 아빠처럼 살지 마. 넌 꼭 책상 앞에서 일해라. 그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민지의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고 친구들 집을 다녀오면서부터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외제차를 타고 등교시키고 어떤 친구는 엄마가 홈쇼핑으로 주문한 옷을 자랑했습니다. 그에 비해 민지의 집은 곰팡이가 핀 벽지와 끼니 걱정부터 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며 민지는 더 이상 아빠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존재를 조금씩 숨기기 시작했고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집에 가지 않았고 아버지의 번호도 바꿨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과거는 필요 없어. 민지는 그렇게 자신을 새로 만들어갔습니다. 중고 명품을 사 모으고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고 소셜미디어에서 자수성가한 여자 사장님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남 한복판의 상가 건물 1층에 자신만의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 공간의 이름은 민지아스 브루. 감성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 핸드드립만 취급하는 스페셜티 커피, 그리고 SNS를 통해 화제가 되기 시작한 그녀만의 창업 스토리. 그 이야기를 지켜보며 박대성은 멀리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지우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딸이 잘 살고 있다는 게 그에겐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딸 몰래 그 건물 전체를 자기 이름으로 구입했습니다. 언젠가는 돌려줄 생각이었기에 딱히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는 그런 마음으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민지 얼굴을 한 번만 보자.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몰라봤습니다. 10년 넘게 보지 않았고 고된 일로 초췌해진 외모와 변한 말투, 작업복 차림에 탈모로 드러난 두피까지 민지는 눈앞의 남자를 그저 현장 인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민지는 다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기와 정제된 말투, 그것이 그녀의 세계였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는 필요 없었고 그 과거를 상기시키는 존재는 더더욱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정 실장이 실수로 남긴 등기부등본 사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박대성. 그 이름과 오늘 카페에서 쫓겨난 남자의 이름이 같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박대성이라는 이름, 민지에게 쫓겨나듯 내몰린 그 남자의 낡은 작업복, 그리고 손등에 남은 오래된 흉터들까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박대성. 그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건물 주인이 찾아왔는데 그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그를 내쫓다니. 게다가 그 사람이 대표님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 실장에게 말하면 분명 묵살당할 게 뻔했고
민지에게 직접 말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 실장이 직원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대표님이 인터뷰하신 거 다들 봤어요? SNS에서 지금 조회수 장난 아니던데. 민지는 방송에 나와 자신이 부모 없이 혼자 일군 카페 사장이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컸어요. 그래서 더 독하게 버텼죠. 혼자 벌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수지는 그 장면을 보며 무언가 가슴속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무런 미안함도 없을까. 그날 이후 수지는 매장의 CCTV를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의 장면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습니다. 영상 속 박대성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바라보다 묵묵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고요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의 SNS 비공개 계정에 한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의도보다는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해두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우연히 누군가의 눈에 띄었고 그 사람은 이거 진짜냐? 는 짧은 멘트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강남 카페 민지 대표, 자기를 찾아온 남자 내쫓는 영상.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정 실장의 얼굴, 그리고 민지가 말하는 됐어요. 여긴 VIP 손님 받는 곳이에요. 라는 대사는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불붙은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와, 부모님 없이 자랐다더니 저게 친아빠였다고. 카페 이름 민지에스브로 아니냐? 거기 몇 번 갔는데 역겹다. 영상에 나온 사람 건물주라는 말 있던데 진짜면 이건 답도 없다. 단 하루 만에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겼고 민지의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올린 커피 사진에는 위선자 아빠한테 사과해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지는 처음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댓글이 달라졌는지, 왜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는지. 그러다 정 실장이 다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영상이 터졌어요. 인터넷이 난리예요. 무슨 영상? 민지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짧은 40초짜리 영상. 자신이 아버지를 내쫓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린 핸드폰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영상이 끝나자 그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올렸어? 정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이내 PR팀에 연락해 진정성 있는 해명 영상을 촬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명을 받고 카페 배경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스크립트를 들고 울먹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희 아버지라는 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네티즌은 울기 연습했냐? 이건 위기관리팀 작품이네. 라며 냉소를 보냈습니다. 카페는 손님이 뚝 끊겼고 협찬 브랜드들도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민지는 성공한 여성 CEO로서 주목받았지만 이제 그녀는 부모를 내쫓은 철면피로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민지는 술에 취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카페의 불은 꺼져 있었고 매장 안은 적막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 실장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대성 어르신 병원에 실려가셨대요. 민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뭐라고? 카페 옆 골목에서 쓰러졌대요. 아무도 못 알아봤다던데. 공사장 옆 벽에 기대서 혼자 그렇게 몇 시간 있었나 봐요. 그녀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움켜쥔 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 택시가 향한 곳은 서울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삶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장면을 마주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민지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발이 불편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접수대를 향해 숨가쁘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박대성 환자분 어디 계세요? 제가 딸이에요, 딸. 신분증을 확인한 뒤 간호사는 차트를 들춰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바로 올라가 보세요.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흔들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손에 들린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인터넷 창에는 여전히 자신을 향한 비난 댓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몰라보고 내쫓은 딸이 사장이었네. 그렇게 자수성가했다고 자랑하더니 결국 다 아버지 덕 아니었냐. 상속 포기한다고 해도 늦었다. 인생 망한 듯 그녀는 핸드폰을 꺼버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너머로 희미하게 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는 기계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버지. 그 단어 하나가 입안에서 맴돌다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운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그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수액줄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눈앞에 아버지는 민지의 기억 속 그 사람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튼튼하고 거칠었던 어깨는 많이 움츠러들었고 말없이 머리만 쓰다듬어 주던 손은 살이 빠져 앙상해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차마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손을 잡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 그는 과연 자신을 용서해 줄까?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지는 움찔하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동자는 희미했지만 분명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민지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와줬구나. 그 한마디에 민지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도 차가웠지만 미세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겨우 입을 열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 아버지인 줄도 몰랐고 그렇게 내쫓은 거 진짜 진심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아주 천천히 지었습니다. 괜찮다, 민지야. 난 내가 잘 지냈다면 그걸로 됐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잘 지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아버지 없는 척, 자수성가한 척,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한 대가가 지금 저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너 여전히 커피 좋아하더라. 민지는 어이없게 웃음이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 아직 기억하세요? 너 어릴 때 카페 앞에서 커피향 좋아한다고 꼭 자기 카페 차릴 거라 했잖아. 그 말 잊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건물 주셨잖아요. 그렇게까지 고생하실 필요 없었잖아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 안 했던 게 아니라 말할 기회를 못 받은 거지.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찢듯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외면했던 수많은 날들이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미세했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납장에 놓인 작은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민지는 봉투를 집어들고 뜯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에게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보게 될 거라 믿는다. 나는 여전히 내가 자랑스럽다. 이 건물도 내 이름으로 남은 재산도 모두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 비록 말은 못했지만 마음만은 항상 그 곁에 있었다. 사랑한다. 그녀는 편지를 붙잡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편지는 유산 상속 서류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는 꼭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 끝나자 심장 모니터의 리듬이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상태 이상합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고 그녀는 비켜선 채 병실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민지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손에 쥔 봉투를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 박대성이 손수 작성한 유언장과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증이 완료된 정식 유언장이었고 그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는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이제는 내가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 사랑한다. 민지야. 서류 하단에 찍힌 지장과 서명, 공증인의 날인까지 모두가 아버지의 진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 악성 댓글. SNS에 퍼진 40초짜리 영상은 이제 각종 기사에 편집되어 논란의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딴 딸에게 유산을 줘. 건물주가 찾아왔는데 청소실로 보내. 인간도 아니다. 영상 봤는데 무섭더라. 말투며 표정이 진심 그 자체던데. 그날 민지가 한 기자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박민지 씨, 영상 속 인물이 아버지 맞으시죠? 지금 여론이 심각합니다. 건물 소유자라는 말도 있고요. 그 상태에서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회복 중이라는 사실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는 것도 카메라 밖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들렀지만 간호사는 약간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민지 씨. 현재 민원 및 언론 보도로 인해 보호자 방문을 일시 제한 중입니다. 제가 딸이에요. 가족이라고요. 간호사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이미지와 환자 안정이 우선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간호사들의 시선도 어쩐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아버지를 내쫓은 딸이라는 이미지가 그녀를 덮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법무사를 찾은 민지는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며칠 전 박재성이라는 분이 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형님의 유언장이 무효라며 항의하셨고 형 대신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물론 거절했습니다. 공증 절차는 완료되었고 그분에게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박민지 씨,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분 뭔가 준비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민지는 병원을 나오며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그 유언장 말인데요. 혹시 좀 자중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유산 상속받는다는 소문까지 퍼지면 더 위험해요. 정 실장, 지금 무슨 말이에요? 대표님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솔직히 영상 파문도 아직 잠잠해지지 않았고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협찬사들도 줄줄이 연락이 끊기고 있습니다. 민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 꺼진 매장. 주방에서 향신료 냄새도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사라진 공간. 그곳에 앉아 잠시 머리를 감싸쥐고 있던 그녀에게 낯선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박민지 씨 맞으시죠? 한 여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재성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였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유언장, 저희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영상, SNS 기사 그리고 병원 진단서까지 확보했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그녀는 말없이 그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당신들 전부 낯빛 바뀔 겁니다. 그 말에 변호사는 비웃듯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민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있음에도 여론이, 법이, 사회가 자신을 외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재성의 단독 인터뷰가 뉴스에 방송되었습니다. 형님이 혼자 거리를 떠돌며 폐지까지 주운 건 다 그 딸 때문입니다. 유언장이요? 제가 보기엔 강제로 쓰게 만든 거죠. 영상도 봤잖아요. 어떻게 그런 아이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어요? 그 방송이 나간 직후 민지의 SNS는 또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진짜 무섭다. 대놓고 아버지 등쳐먹었네. 유언장도 날조 아닐까. 건물 압류해서 사회 환원해라.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넌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 그녀의 싸움의 이유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좋아. 이젠 나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민지는 PR팀과 법무사, 정 실장까지 모두 불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영상 하나로 제가 평생 아버지를 외면한 사람처럼 보이는 상황. 이제 그 오해 제가 직접 풀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정 실장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지금 해명 영상 하나 올린다고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겁니다. 이미 무정한 딸 이미지가 너무 강해졌습니다. PR팀 팀장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론은 감정적 반응이 심해서 사실이나 진정성을 강조해도 반응이 싸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유산을 지키려는 연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이야기하려 해도 이미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재성은 그 흐름을 누구보다 영악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유언장 진짜일까? 아버지 내쫓은 딸, 상속 적격성 논란. 박대성 씨의 형제 박재성 씨, 형이 정신 불안 상태였다 주장. 기사는 박재성이 직접 기자에게 제공한 병원 진단서 일부를 근거로 환자 박대성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혼미한 정신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사엔 익명의 병원 관계자 인터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보호자도 없이 서류를 작성하러 병원 밖을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심신이 약한 상태였고 외부 조력자가 있었다면 심각한 사안입니다. 민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정작 보호자였던 자신은 병원 측으로부터 면회를 제안받고 있었고 진짜 유언장의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상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법무사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박재성 씨 측이 정식으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장에는 민지 씨가 아버지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법무사무소 책상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모든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불렸던 사람에게 사기꾼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 눈에는 유산 탐하는 냉혈한으로만 보이고 있는 현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모든 왜곡된 이미지 속에서 아버지가 여전히 말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몰래 병원 중환자실 근처까지 갔습니다. 면회는 제한돼 있었지만 환자실 문 바깥에서라도 아버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복도 끝을 돌아설 때 낯익은 그림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재성이었습니다. 그는 병실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말없이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민지 그 애는 형님께 어울리는 딸이 아닙니다. 형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이젠 제가 정리할 테니까 그냥 편히 쉬세요. 민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또 자극적 장면으로 SNS에 퍼질 게 뻔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문틈 사이로 병실 안의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또 하나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건물 매각 임박, 박민지 대표 유언장 확보 후 빠른 움직임 보여. 기사에는 허위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민지가 유산을 받아 강남 상가 건물을 즉시 매각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NS에는 돈에 눈먼 인간, 아버지 죽기도 전에 건물 판다더니 라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민지는 이쯤 되면 누군가 계획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PR팀을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 IP 추적을 의뢰했고 일부는 박재성과 연관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여론이 아닌 전면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병원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아버지의 의식이 잠깐이라도 돌아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회복세는 있지만 아직 말을 하거나 인지 반응을 보일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간헐적으로 의식이 잠깐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중요한 기억이 떠오르면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릴게요. 아버지가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한마디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병원을 나선 그녀는 곧장 녹음 파일을 법무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재성이 병실 안에서 아버지를 설득하려는 듯한 말들을 했습니다. 이 파일 법적으로 쓸 수 있나요? 법무사는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에서 형사 증거로는 어려울 수 있어도 민사 재판에서는 정황 증거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론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녀는 희미한 안도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싸움은 길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박재성의 인터뷰를 조용히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 그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형이 유언장 쓰실 때 멀쩡했을 리 없다 고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조카가 아버지 병원비라도 냈습니까? 형이 그렇게 외롭게 사셨는데 그 딸이라는 사람이 와서 상속만 가져가겠다. 그건 아니죠. 그 말에 앵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상황입니다. 민지는 재생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공식 반박 자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 병원 복도에서 녹음한 파일 정식으로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법무사는 예상보다 빠른 결정을 내린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파일이 진짜 결정적 반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박재성 쪽에 기울어 있긴 합니다.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론도 바꾸죠. 그녀는 SNS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이던 한 유명 시사 유튜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며칠 후 그 채널엔 민지와의 단독 인터뷰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영상의 시작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제가 유산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내쫓았다면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잘 지냈다고, 너는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요. 그녀는 인터뷰 중 눈물을 보이며 그날 병실에서 아버지가 눈을 뜨고 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병원 복도에서 몰래 녹음한 박재성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댓글창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이제라도 반성한 게 어디야. 용서하자. 박재성이 진짜 문제였네. 욕은 걔가 먹어야지. 물론 여전히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재성 측은 곧장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녹음 파일은 불법 녹취이며 그 발언은 단순한 형에 대한 개인적 감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그쪽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민지는 또 다른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와 찍은 옛 사진들과 함께 어릴 적 그녀가 썼던 손편지를 모아 영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빠, 나 커서 꼭 카페 사장 될 거야. 아빠 힘들게 일하지 않게 해줄게. 그 영상은 하루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 중엔 과거 민지의 모습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저렇게 예쁜 마음을 가졌던 아이야. 한때 삐뚤어졌더라도 다시 돌아온 거면 괜찮아. 그녀는 PR팀과 상의해 아버지의 건강 상태와 과거 행적,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게 된 배경을 조목조목 정리한 사실 확인서를 외부 변호사 명의로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다음 날 주요 포털의 뉴스란엔 박민지 유언장 위조 의혹 반박 정식 공증 및 병원 기록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같은 시각 그녀는 조용히 병원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병원 측도 면회를 허용했습니다. 여론이 다시 반전되기 시작하면서 병원도 조심스레 민지에게 협조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민지가 손을 잡자 미세하게 눈꺼풀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그 누구에게도 안 밀릴 거예요. 제가 반드시 이겨낼게요. 그녀는 병실을 나와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유언장 위조 주장건 저희가 역고소로 갑니다. 명예훼손, 무고, 유언장 방해 시도까지 다 포함해서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장 확실한 반격입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자신이 직접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진실을 증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를 달았습니다. 아버지, 꼭 이겨낼게요. 끝까지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민지의 싸움은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남겨둔 그 한마디와 자신의 내면에 남은 죄책감과 사랑, 그리고 진실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법정에서 펼쳐질 진실과 거짓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자 민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양쪽으로 나뉜 원고석과 피고석 그리고 경직된 공기 속에서 기록을 정리하는 서기의 손놀림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민지의 자리에 앉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충분합니다. 박재성 측이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어요. 민지는 말없이 법정의 한복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박재성이 뻔뻔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은 유언장의 법적 효력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재성은 민지가 아버지의 심신미약을 이용해 강제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당시 제 형님은 제대로 의사소통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 분이 유언장을 혼자서 작성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판사는 민지 측 변호사를 바라보며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유언장 작성일 기준으로 작성된 병원 진료 기록과 담당 주치의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환자 박대성 씨는 당일 오후 충분한 의사 표현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의료 기록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는 이어 녹음 파일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박재성 씨가 병실에서 환자에게 직접 유언장을 철회하라며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정황이 담긴 녹취입니다. 본 파일은 민사소송에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내용상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불법 녹음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형님, 민지는 아니에요. 형님 유사는 제가 정리할게요. 박재성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고 그의 얼굴은 그제서야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민지의 손에 들린 편지를 꺼내 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건 박대성 씨가 자필로 작성한 편지입니다. 유언장과 함께 병원 침대 옆 서랍에 보관돼 있었으며 민지가 이걸 읽게 되길 바란다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읽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박재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편지의 필체와 진위 여부를 부정하십니까? 박재성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형님이 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산까지 넘긴다는 건 판사는 말을 끊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와는 전혀 다른 의식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일단락되었고 판결은 일주일 후로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에 있던 기자들 사이에선 이미 분위기가 민지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이런 제목의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유언장 위조 주장한 박재성, 오히려 역공당의 결정적 녹음 공개. 박민지 법정에서 아버지의 진심 증명 여론 반전 시작. SNS에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젠 이해가 가네. 박재성이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었다. 초반 영상만 보고 판단한 우리가 너무 성급했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너무 가슴 아프다. 민지 힘내세요. 며칠 뒤 민지는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지 박대성은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눈을 떴고 그녀가 손을 잡자 조용히 눈동자를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사람들이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 하나에 민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재성 씨 쪽에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언론 대응을 멈춰달랍니다. 민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해 주세요. 그가 한 짓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이 싸움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일, 박재성은 결국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지 측의 유언장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박재성에게는 명예훼손과 무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여전히 회복 중인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새로운 가족 공간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잃었던 것을 되찾기 위한 진짜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그날 저녁, 민지는 조용히 병원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붉게 물든 석양 아래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참았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허공으로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끝났네요. 민지가 SNS에 올린 마지막 글은 짧고 담백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모든 분들께 죄송했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악성 댓글이 가득하던 그녀의 계정엔 이제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은 게 어디예요. 멋졌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더 감동입니다. 이젠 박재성 씨가 사과할 차례 아닌가요? 한 언론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정중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마주한 세상에 대해 조용히 되돌아보는 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녀는 이어 아버지가 평생을 보내셨던 건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있던 노무자들과 커피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손수 땀 흘려 보조 작업도 했습니다. 저 원래 이런 일 못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꼭 해보고 싶었어요. 현장 어르신 한 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길 몇 년을 오셨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빠지지 않았죠. 항상 도시락 나눠주시던 그분 아직도 기억합니다. 민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으로부터 사라진 시간이 사실은 누군가의 기억 속엔 그대로 남아 있었음을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병원 옆 작은 쉼터를 직접 리모델링했습니다. 대성 쉼터라는 이름을 붙였고 거기엔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노후 근로자 무료 진료 연계센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이 일을 가장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기자는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민지는 이번에도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젠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한편 박재성은 민사 패소와 동시에 불법적 자금 운용 및 허위 진단서 제출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언론에 흘렸던 병원 서류의 일부는 진료 기록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고 일부 커뮤니티에 유포된 악성 루머들도 그와 연계된 IP 주소에서 발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박재성은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한때 그가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민지는 그 사실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젠 조금은 편안하신가요? 그날 민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에 로션을 발라드렸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등 위에 차가운 크림이 스며들자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 모든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한 달 뒤 민지는 카페 민지야 스프루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 전혀 다른 이름의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대성.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가게 벽에는 아버지의 유언장 복사본과 작업복을 입은 채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가끔 그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예전 대표님 아버지세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 공간 사실은 아버지가 지켜주신 곳이에요. 시간이 흘러 그녀는 다시 예전의 민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충실한 사람, 누군가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다시 병원 복도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머리맡에 앉아 책 한 권을 펴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시집 읽어드릴게요. 어릴 적엔 이게 뭐가 좋은지도 몰랐는데 이젠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한 구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랑은 늘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병실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과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그녀의 후회도 이제는 하나씩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손님 오셨어. 낮은 목소리의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페 대성, 오늘도 문을 연 이 공간에는 작은 나무 테이블 몇 개와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진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카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때 민지의 알바생이었던 그녀는 이제 공동 운영자라는 이름으로 민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딸이랑 왔다던 손님이시래요. 아버지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더라고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짧게 인사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그날 이후 그녀는 변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를 절절히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SNS 활동은 완전히 접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작지만 꾸준한 일상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가끔 누군가 묻기도 했습니다. 예전 민지 대표님 맞으시죠? 그 영상 보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지금 모습 보니까 괜히 미안하네요. 그럴 때면 민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저 자신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젠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녀는 주말이면 대성 쉼터에 들러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게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가끔 그 중에는 그녀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 기사님 딸이었어요. 그분 진짜 사람이 따뜻했지. 그 말에 민지는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 따뜻함 제가 담고 싶어서요. 한 번은 그 쉼터에 중학생 하나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카페 사장님 되고 싶어요. 이 공간 저도 언젠가 만들고 싶어요. 그녀는 아이에게 직접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카페 사장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따뜻한 마음만은 꼭 잊지 말고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릴 적 자신에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민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지가 운영하는 카페는 더 이상 수익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공간,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어르신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여기서 커피 마시면 마음이 조금 덜 외로워져요. 그 말에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바랐던 성공보다 더 값진 무언가를 이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박대성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재활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제 앞에 돌아오실 수 있겠네요. 그녀는 병원에 가장 먼저 도착해 새로 구입한 슬리퍼와 양말, 그리고 손에 익은 컵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카페 처음 열 때 산 거예요.
처음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라도요. 박대성은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민지를 향해 눈을 맞췄고 그 손에 조심스럽게 컵을 쥐었습니다. 그 한 장면은 민지의 모든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 없는 자수성가형 여성 CEO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과거까지 진심으로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바랐던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수진과 함께 카페 앞거리를 청소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여긴 아직도 이렇게 밝네 라고 말하며 웃고 지나갔습니다. 민지는 빗자루를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보이시죠?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이제는 후회 대신 진심으로 살아갈 날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외면했던 진심. 그것은 사실 늘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의 삶도 언젠가 이 이야기처럼 따뜻하게 바뀌기를 바랍니다.